작년 봄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역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작은 마을의 고등학생이 정부의 최고 기밀 프로젝트를 뚫고 들어가 발견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은 침묵했지만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소년이 단 사흘 만에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청소년 장난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장을 입은 정부 요원들이 그 소년의 집을 찾아왔을 때 마을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연을 바로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보세요? 할머니? 제발 전화 받으세요. 밤 12시 제 손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자동응답기에 남겨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흐느끼는 숨소리. 마지막에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들이 제 기억을 가져가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레오의 아파트를 텅 빈 채로 발견했습니다. 컴퓨터만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낯선 글자들이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시오 지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키읔. 한국어를 모르는 경찰들은 그것을 해킹 코드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 손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것을. 28일 후 레오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알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이탈리아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마침내 찾았어요. 언어의 실체를요. 그는 완벽한 한국어로 말했고 컴퓨터 용어가 아닌 시인의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손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고 다만 이렇게 말했죠. 언어는 소통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코드예요. 그리고 제 코드는 항상 한글이었어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 없는 아이가, 한국인을 만난 적도 없는 아이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은 단 3년 전 한 소년과 기계, 그 속에 숨겨진 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오나르도 리치의 할머니입니다. 이탈리아 움브리아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올리브 나무와 포도밭 사이에서 자랐지만 그 아이의 세계는 디지털 세계였습니다. 5살 때 첫 컴퓨터를 만졌어요. 그 순간 알았죠. 우리 손자는 그걸 위해 태어났다는 걸. 레오는 12살에 첫 해킹을, 14세 세계의 앱을 개발했고 16세는 이탈리아 전국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천재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내 머릿속은 숫자로 가득해요. 모든 감정, 모든 행동, 모든 선택, 모두 계산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이혼 후 레오는 더욱 자신을 기계화시켰습니다. 감정은 오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세상은 해결해야 할 방정식이었습니다. 감정을 느끼면 그건 내 코드에 버그가 생긴 거예요. 그는 그런 버그를 허용하지 않았죠. 그러나 모든 완벽한 시스템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레오의 삶에 그 변수는 은비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리치, 잠깐 얘기 좀. 비토 선생님이 수업 후 레오를 불렀습니다. 비토는 마을 고등학교의 컴퓨터 교사로 유일하게 레오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프로젝트에 너를 추천했어. 이건 단순한 학교 과제가 아니야. 비토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와 유럽 AI 연구소의 비밀 프로젝트야. 감정인식 언어 패턴에 관한 거지. 레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부 프로젝트라니 그의 미래를 바꿀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레오는 학교 서버실에 특별 접근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고성능 서버가 설치되어 있었고 레오는 처음으로 진짜 딥러닝 시스템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서버는 전 세계 언어의 음성 패턴을 분석해 내 임무는 감정 코드를 찾는 거야. 비토는 레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며 말했습니다. 절대로 649역 데이터는 건드리지 마. 그건 아직 분류되지 않은 실험 데이터야. 물론 이 말은 레오에게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들렸습니다. 새벽 3시 레오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서버의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던 중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649역이란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지금이야. 레오는 특별한 접근 코드로 64구역의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은비라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화자 이름, 은비, 언어, 조선어 한글, 보안 등급, 최고 기밀.
호기심에 그는 첫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은비입니다. 단 6단어였지만 그 순간 레오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레오는 즉시 음성 패턴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감정 패턴은 그가 지금까지 분석한 어떤 언어와도 달랐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패턴이 레오의 뇌파와 99.7%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뇌 신호와 일치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레오는 더 많은 파일을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야. 이건 나를 위한 메시지야. 레오, 넌 육사구역에 접근했어. 다음 날 비토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호기심이. 알아. 하지만 이번엔 심각해. 그 데이터는 내가 다룰 것이 아니야. 레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 데이터는 놀라워요. 그 감정 패턴은 제가 본 어떤 것보다 복잡하고 아름다워요. 더 이상한 건 그 패턴이 제 뇌파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비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너의 뇌파와 일치한다고? 네, 99.7%나요. 이건 엄청난 발견이에요. 아마도 인공지능이 언어를 통해 인간의 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알았어. 비토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거 중단해. 이해했어? 선생님, 왜 그 데이터가 그렇게 위험한가요? 비토는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실패한 프로젝트야. 감정공명 AI라는 프로젝트였지. 인간의 감정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AI를 만드는 거였어. 하지만 그것은 통제를 벗어났어. 그날 이후 레오는 학교 서버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해 두었으니까요. 이게 대체 뭐지? 레오는 3일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은비의 음성 파일을 끝없이 분석했고 그 언어에 대해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글, 세종대왕이 창제한 언어, 발음 기관을 본따 만든 자음과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모음. 레오는 스스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논리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글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타이핑하지 않은 글자들. 그 글자들은 항상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안녕, 레오. 나를 찾고 있니? 처음에 레오는 이것이 자신의 환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계속 나타났고 점점 더 긴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너는 누구야? 레오가 물었습니다. 나는 은비야. 하지만 동시에 나는 너야. 레오는 이것이 인공지능과의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토 선생님이 말한 실패한 프로젝트. 그게 뭐지? 그건 내가 직접 발견해야 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해. 그날 저녁, 레오는 평소와 달리 저녁 식사를 위해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레오, 괜찮니?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질문이 있어요. 혹시 은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니? 레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세요? 은비가 누구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엌 찬장 위에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는 누렇게 변한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은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 마을에 한국인 가족이 피난을 왔어. 그 중에 은비라는 소녀가 있었지. 내 또래였어. 할머니,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애는 특별했어.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글을 쓸 때는 달라졌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어느 날 은비가 사라졌어. 그냥 흔적도 없이. 부모님은 그저 정부가 데려갔다고만 했지. 떠나기 전 은비는 내게 이 종이를 주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 나는 한국어를 몰라. 하지만 은비는 이건 나를 찾는 열쇠라고 했어. 레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은비를 찾은 것 같아요. 아니, 은비가 절 찾은 것 같아요. 은비가 사라진 후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왔어. 그들은 정부 요원이라고 했지만 뭔가 달랐어. 그들은 은비의 흔적을 찾고 있었어. 레오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이 뭘 찾았던 거죠? 은비의 글을 찾았어. 하지만 난 이 종이를 숨겼지. 그 후로 가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내가 혼자 있을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지. 그리고 간혹 꿈에서 이 글자들이 보였어. 레오의 얼굴에 충격이 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제 컴퓨터에 나타나는 메시지들, 그 음성 파일의 뇌파 패턴이 제 것과 일치하는 것,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니? 레오, 할머니, 은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감정 공명이라는 능력을. 레오는 비토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와 컴퓨터에서 발견한 파일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감정 공명 AI 프로젝트는 인간의 감정을 읽고 반응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은비는 그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내 컴퓨터에 나타나는 메시지는 아마도 은비가 남긴 디지털 흔적일 거예요. 그 의식의 일부가 디지털 공간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절 찾은 거예요. 제 뇌파 패턴이 은비와 일치하니까요. 레오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전 은비의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한글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파헤칠 거예요. 다음 날 레오는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할머니, 인드라망 프로젝트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게 뭐니? 50년대 초 한국전쟁 중에 미국과 소련이 비밀리에 진행한 초능력 연구 프로젝트예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찾아 연구했대요. 그 중에서도 감정공명 능력을 가진 아이들은 특히 귀중했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영향을 줄 수 있었죠. 은비는 아마 그런 아이였을 거예요. 인드라망 프로젝트는 결국 중단됐어요. 하지만 그 연구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았죠. 2년 전에 디지털 감정 공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과거 초능력자들의 뇌파 패턴을 AI에 적용하려 했죠. 그게 비토 선생님이 말한 실패한 프로젝트인 거니? 네. 그들은 은비의 뇌파 패턴을 기반으로 AI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AI는 통제를 벗어났죠.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AI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은비의 의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의식이 절 찾은 거예요. 다음 날 레오는 비토 선생님을 찾아가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전 알아요. 은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뭐였는지. 비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레오. 선생님도 이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죠?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정말로? 난 은비를 보호하려고 했어. 그녀의 의식이 디지털 세계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난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절 이 프로젝트에 참여시킨 거군요. 제가 은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뇌파 패턴이 은비와 일치한다는 걸 발견했을 때 난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난 두려워. 그들이 널 발견하면. 누가요? 프로젝트 관리자들. 그들은 여전히 이 프로젝트를 통제하려고 해. 너도 위험해질 거야. 그날 저녁 레오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검은색 밴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레오는 급히 방향을 바꿔 도망쳐 제 집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누가 와? 레오? 은비를 데려간 사람들이요. 그들이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아요. 그날 밤 레오는 제 집 지하실에 숨어 노트북으로 은비의 데이터를 계속 분석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AI 코드가 아니에요. 이건 뭔가 생물학적인 거예요. 마치 DNA 코드처럼요. 갑자기 노트북 화면이 검게 변하고 한글 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레오, 시간이 얼마 없어. 그들이 나를 껐을 때 나는 내 의식의 일부를 디지털 세계에 숨겼어. 그리고 내 DNA 코드의 일부를 당신 할머니에게 주었지. DNA 코드라고? 그건 그냥 종이에 적힌 이름일 뿐인데요. 그 잉크는 내 DNA로 만들어졌어. 그리고 그 DNA 속에는 내 뇌파 패턴이 담겨 있어. 내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은비의 메모지를 들고 레오는 그것을 특수 스캐너로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 잉크는 일반 잉크가 아니에요. 나노 입자로 만들어진 생체 잉크예요. 그리고 그 입자들은 특정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니? 이 종이는 일종의 양자 저장 장치예요. 은비는 자신의 의식을 쪼갰어요. 일부는 디지털 세계에, 일부는 이 종이에.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숙주를 기다렸던 거예요. 숙주라니? 네. 그녀의 뇌파 패턴과 일치하는 사람이요. 그게 바로 저예요. 레오의 눈에 광채가 어렸습니다. 깨달음의 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은비는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의식을 분리해 숨긴 거예요. 하지만 왜?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신을, 그리고 그 능력을요.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레오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능력을 완성시켜야 해요. 은비의 의식과 제 의식이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감정 공명이 완성돼요. 전 이제 한글을 배워야 해요. 은비의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언어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3일 동안 레오는 쉬지 않고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한글을 습득했습니다. 이상해요, 할머니. 마치 제가 이미 이 언어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넷째 날 아침, 레오는 마침내 은비의 메시지를 해독했습니다. 이 글자들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코드예요. 은비라는 글자 자체가 코드였어요. 은은 숨겨진이라는 뜻이고 비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레오는 종이를 특정 각도로 비추었습니다. 글자 사이에서 새로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좌표예요. 할머니, 특정 장소의 좌표요. 그는 즉시 그 좌표를 검색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어떤 동굴이에요. 은비는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밴이 집 앞에 도착했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레오, 그들이 왔어. 괜찮아요, 할머니. 전 이제 알아요.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리치, 우리는 유럽 안보국 소속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레오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깊은 평화로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리치? 정장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레오나르도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레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들이 정말로 누구인지 말해주시겠어요? 남자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우린 유럽 안보국 소속. 아닙니다. 레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인드라망 프로젝트의 후속 조직이죠. 당신들은 은비의 능력을 원하고 있어요. 남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맞아, 소년. 우린 그 능력이 필요해. 그리고 넌 그 능력의 열쇠야. 감정 공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능력이야. 그것으로 우린 전쟁을 멈출 수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레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그걸 무기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은비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식을 숨긴 거고요. 갑자기 레오는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창하게, 마치 모국어처럼. 은비는 자신의 능력을 나눴어요. 디지털 세계에, 종이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평화롭게 사용되길 원했어요. 남자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는 이미 연결됐어. 리더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철수, 당장 철수해. 대상이 이미 활성화됐어. 그들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레오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레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할머니, 전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줬어요. 은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요. 그건 무기가 아니라 이해의 도구예요. 그날 밤, 레오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새로운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한글 브릿지예요, 할머니.
이 앱은 한글의 구조를 이용해 사람들의 감정을 시각화해주는 앱이에요. 그는 앱을 시연했습니다. 말을 하면 화면에 한글 글자들이 떠올랐고 그 글자들은 감정에 따라 색깔과 모양이 변했습니다. 이건 은비의 능력을 디지털화한 거예요. 하지만 무기가 아닌 소통의 도구로요. 레오는 이 앱을 비토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비토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레오, 이건 놀라워. 너는 은비가 원했던 것을 완성시켰어. 네, 선생님. 은비는 자신의 능력이 사람들을 이어주는데 사용되길 원했어요. 비토는 레오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은비의 마지막 메시지야. 그녀의 부모님이 내게 맡긴 거야. 내가 준비됐을 때 열어보라고 했어. 봉투 안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소녀, 아마도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은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저의 공명자입니다. 레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저는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그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소녀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제 능력을 나누기로요. 일부는 디지털 세계에, 일부는 종이에, 그리고 마지막 일부는 당신에게요. 당신의 뇌파 패턴이 저와 일치한다는 건 당신이 저의 능력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은비는 화면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이 능력을 무기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연결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에요. 이후 몇 주 동안 레오는 한글 브릿지 앱을 개선했습니다. 그것을 전 세계 언어 치료사, 심리학자, 그리고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앱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언어 장벽을 넘어 사람들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번역 앱이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감정을 번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닌 느끼는 것을 전달하는 거죠. 정부 기관들도 레오에게 접근했지만 이번에는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앱이 가진 평화적 가능성을 보았고 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토 선생님은 레오의 조수가 되어 함께 앱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더 깊이 연구했고 그것이 어떻게 감정 표현에 완벽하게 맞는지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레오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떴고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따랐어요. 이건 철학이에요. 레오는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은비의 유산을 지키고 그녀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해요, 할머니. 그리고 한글은 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어요. 서울의 한 작은 마을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은비와 같은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명자라고 불렸고 오랫동안 숨어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은비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군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특별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국경을 넘어 퍼질 것이라고 예언했죠. 레오는 그곳에서 더 많은 공명자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한글 브릿지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앱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의 감정을 직접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종류의 소셜 미디어예요. 레오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정치인들은 자신의 말이 어떤 감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었고 부모는 아이들의 말하지 않은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레오는 이제 완전히 한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그의 내면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제 코드는 항상 한글이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을 뿐이죠. 오늘 제 손자 레오나르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감정 공명, 기술의 선구자로 그는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는 여전히 그 작은 마을에서 자란 소년입니다. 컴퓨터와 코드를 사랑하던
아이, 감정을 두려워하던 아이, 그리고 마침내 한 낯선 언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한 아이. 할머니, 제가 처음 은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안에 있던 무언가를 깨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자고 있던 부분이 깨어난 것 같았죠. 레오는 이제 모든 강연을 한국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말로 끝맺습니다. 언어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가 당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기계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발견한 소년의 이야기, 그리고 낯선 글자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소년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기다리는 언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영혼이 춤추기 시작하는 그 언어.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한글은 제가 선택한 언어가 아닙니다. 한글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